정신없어 어지러워하거나 이제 좀 그런 경우는 몇 번 봤어가지고. 하룻밤에 몇천만 원을 벌었어요. 가족들 애한테 막 이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자, 경찰이 어제 강남의 한 클럽을 덮쳤습니다. 자, 지난해 11월 폭행 논란이 불거졌던 그 클럽인데요.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 씨가 한때 운영했던 클럽, 바로 버닝썬입니다. 강남 대형 클럽 버닝썬을 향한 의혹은 단순히 폭행 사건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마약입니다. 일부 유학생분들이 좀 많이 그거를 들여오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정신없어 하거나 어지러워하거나 이제 좀 그런 경우는 몇 번 봤어가지고. 자, 폭행 논란으로 시작됐던 강남 클럽 버닝썬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에 클럽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라는 의혹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문자 메시지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자를 받은 A씨 같은 경우는 클럽 버닝썬에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가는 이른바 하이패스로 불릴 정도의 VIP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네네. 저 문자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에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A씨의 주장에 의하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2주에 한 번씩 이런 식의 유혹하는 문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회성 유혹이 아니라 아하. 굉장히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버닝썬 직원들이 이 VIP 고객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네. 일반 여성들에게 마약을 타놨다, 네. 뽕을 먹여놨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건데요. 아하. 이 안에는 실제로 여성들의 사진도 10장 이상 담겨 있어서 네. A씨가 직접 봤다고 하는데 네. 이른바 게스트라고 하죠. 이런 여성들을 무료로 클럽에 초대한 다음 마약이나 물뽕을 주고 고의적으로 성범죄에 노출시키는 아하. 이런 극악무도한 마약 범죄에 클럽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던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지금 거세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사실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강남 한복판에 있는 클럽에서, 그것도 한때 아이돌 멤버가 운영했던 유명 클럽에서 이 마약이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중 중심에는요, 바로 이 사람이 있습니다. 하룻밤에 몇천만 원을 벌었어요. 얘네가 원래 현금을 많이 갖고 다녔는데 가드들은 애한테 막 용돈 막 받고 그러더라고요. 이현종 의원님. 네. 아니, 하룻밤에 몇 천만 원을 버는 직원이 있다? 네. 그리고 클럽 매니저 애나라는 이름의 여성. 도대체 누굽니까? 지금 현재 수사당국의 지금 초점이 이 애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인 여성인데요. 네. 26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국내에 2011년도에 연기학과에 이제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을 해서 아마 이쪽 지금 현재 버닝썬의 매니저로 일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주로 중국인 이제 그 VIP 고객들이 이제 많이 오는데 이들의 경우에 보통 하루에 한 3천만 원 정도 쓰고 간다고 그래요. 아하. 이제 그럴 경우에 중국 관광객이요? 그렇죠. 이 애나라는 사람이 이제 결국 이 중개를 하는 겁니다. 네. 이 어떤 VIP들을 데리고 오고 또 VIP들과 함께 여성들을 소개시켜주고 아하. 또 그 과정에서 바로 이제 여기 이야기했던 소위 물뽕이라는 그런 신경 억제제 네.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 해서 돈의 이득을 취한다는 것인데 네. 상당히 그 내부에서는 굉장히 큰 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직원들한테 굉장히 씀씀이도 크고 또 고객도 많이 데리고 오고 네. 또 본인도 사실은 좀 마약을 어떤 복용했던 네.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버닝썬의 매니저 이 애나라는 이름의 여성은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본명이 있죠. 그런데 단순 마약 공급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애나 본인도 마약을 흡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네, 작년 9월에 네. 우리가 보통 신종마약으로 알고 있는 엑스터시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도리도리라는 걸로 잘 알려져 있죠. 그걸 먹고 나면 네.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도리도리 하듯이 아하. 자연적으로. 그래서 네.
이 혐의를 일단 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본인이 버닝썬하고 또 다른 강남의 클럽에서 이 엑스터시를 복용을 했다. 이걸 또 인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검찰은 초범이고 또 반성하고 있고 또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소유예로 처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기소유예로 했다 하더라도 이제 마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면 강제 추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제 출국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네. 이 추방 명령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거죠. 나 추방 당하기 싫다. 네네. 그래서 소송을 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행방불명이 된 거죠. 아니 그런데요, 이 애나라는 이름의 이 여성 버닝썬 내에서 지금 얘기대로라면은 아주 영업사원으로 유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요, 버닝썬의 이 사내 이사로 이름을 올렸었던 이 빅뱅의 승리 씨, 이 승리 씨와도 사진 찍을 정도의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냐? 지금 이렇게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물론 승리 씨가 내놓은 해명을 보면 네. 이 여성이 누구인지 알고 찍은 게 아니라 아하. 클럽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사진을 요청하면 다 찍어줬고 네. 언제 저런 사진을 누구와 찍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두 사람이 같이 나온 짧은 영상도 보면요, 굉장히 친밀한 것처럼 어깨 동무를 하고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단순히 지나가는 팬이 사진을 찍어달라는 게 아니라 큰손 직원과 그 클럽의 사내 이사로서 알고 지냈던 관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 애나라는 직원이 보통 직원이 아니라 앞서 나온 것처럼 다른 직원들에게도 용돈을 줄 정도의 굉장히 고액의 손님들이 유치하는 특별한 VIP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경영에 관여했던 승리 씨도 이 애나라는 직원이 버닝썬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네. 충분히 알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애나라는 여성이 SNS에 본인이 올린 글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승리 대표랑 사진을 찍지. 이번 주는 취했다가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이런 식의 글을 올려서 이런 정황들이 혹시 승리 씨와 더 친한 사이는 아니었냐? 해명과는 달리 이런 의혹이 또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버닝썬의 매니저 애나. 이 여성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가명 애나가 아닌 파모 씨인데요. 그녀의 본명이기도 합니다. 중국 이름인데. 자, 이 이름은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이미 오르내렸던 그런 이름입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그러니까 버닝썬 이 의혹의 시작은 사실 성추행을 당하던 여성을 손님 남성이 도와주다가 폭행을 당했던 사건으로 처음에 불거졌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애나라는 직원이 이 폭행 당했던 그 남성을 오히려 저 남자가 나를 성추행했다라면서 형사 고발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 사건의 출발점은 바로 그 CCTV가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 한 사람이 나와서 직원들한테 그 임원이라는 사람한테 굉장히 폭행을 당하는 네네. 장면. 또 경찰에 가서도 이제 경찰을 뭐 폭행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 이제 이 남성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폭행을 한 게 아니고 그 클럽 안에서 성추행을 하는 그 어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본인이 이제 성추행을 당했다고 두 명의 여성이 고발을 했어요. 네. 그 두 명의 여성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애나라고 알려진 파모 씨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 파모 씨라는 사람이 정말 그 A 씨라는 사람이 성추행을 해서 고발한 게 아니라 네. 뭔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본인이 의도적으로 고발한 게 아닌가, 아하. 이런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면서 분명 이런 사실을 알았을 텐데, 이게 이제 광역수사대에서 이 물범과 관련한 마약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드러난 거죠. 아하. 자, 클럽 버닝썬을 향한 의혹은 세 가지입니다. 클럽 내에 마약 범죄가 있었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이 점을 빅뱅의 승리 씨가 과연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요, 지난 11월에 있었던 폭행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작이 된 게 진실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버닝썬 매니저 애나라는 여성입니다. 하지만 이 애나라는 여성의 행적은 지금 묘연한 상태입니다. 자, 얘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애나라는 사람은 본인이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고소까지 한 사람이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행적이 묘연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지금 애나가 이제 폭행, 네. 마약, 성추행 이게 다 관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그 성추행 고소 자체를 지금 그 폭행 당할 때 이제 김상조 씨 이 얘기는
자기가 그 여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남자의 팔목을 잡았는데 갑자기 폭행이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애나로 추정이 되는데 네. 애나가 이 김상규 씨를 고소를 했어요. 그것은 버닝썬과 어떤 모종의 뭐가 있지 않았을까 아하. 그런 의혹이 되는데 네. 그 당시 이제 경찰에서는 단순히 강제추행의 피해자를 본 겁니다. 네. 그래서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1회 조사만 대부분 해요. 왜냐하면 네. 계속 불러 조사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차 조사를 하고 돌려보냈죠. 그런데 지금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버닝썬과 어떤 유착관계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부르려고 하는데 없어요. 그다음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거고 아하. 또 불법 체류자로 이제 여권의 만기가 됐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로 돼 있어서 어딘가에 숨어 다니는. 그렇죠. 본인이 나타나면 체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숨어 다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강남경찰서라는 곳은요, 서울에서도 가장 능력을 인정받는 경찰관들만 모인다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닝썬의 마약 의혹도, 애나라는 인물도 강남경찰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때문에 유착 의혹만 지금 더 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강남경찰서에서 애나라는 사람의 이 역할이나 존재,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네. 되나요? 저도 이제 이 사건 기자를 하면서 주로 강남경찰서를 들리면 우리나라 중요한 큰 사건은 다 강북경찰서에서 벌어집니다. 네. 보통 이런 사건 유형 같은 경우에. 그러면 강남경찰서 서장이나 각각의 과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에이스들이 갑니다. 네. 그런 면에서 비춰봤을 때 강남서 같은 경우는 관내에 저런 어떤 유흥업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기에 여러 가지 마약이나 강력범죄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 수집을 많이 합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유명한 예를 들어 승리 씨가 운영한다는 버닝썬의 내부 정보를 과연 몰랐을까라는 문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광역수사대가 초점 맞추고 있는 게 뭔가 유착 관계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가 굉장히 쟁점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어떤 이런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과연 그렇다면 강남경찰서가 과연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네. 유착 관계는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 애나라는 여성은 마약을 공급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본인이 투약까지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이 강남 클럽에서는 놀랍게도 이런 일이 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마약을 밀수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네. 금을 밀수하는 트렁크에 마약을 동봉해서 밀수하거나 네. 아니면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화물선 컨테이너에 마약을 넣어서 대담하게 밀수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또 세관 직원들을 매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관 작업, 뭐 관바퀴 등의 용어로 세관 직원들까지 매수하는 방법이 공공연하게 유통된다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밀수한 마약이나 물뽕을 이 소비자들이라고 하겠죠. 범죄자들에게 어떻게 공급하느냐. 네. 그 알선책에서 클럽 직원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네. 클럽의 MD라고 하는 직원들이 하룻밤에 와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쓰는 고액 남자 이제 손님들에게 네. 이런 좋은 마약이 있고 여자들에게 탐에 효과가 좋으니까 한번 써보라면서 공공연연하게 홍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앞서 본 문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던 그냥 클럽, 정상적인 업소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마약을 유통하는 유통 조직이었을 수도 있었다. 네. 이런 가능성까지도 지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하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광범위한 수사 대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셈이군요, 지금. 그렇죠. 지금 사실 강남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니 그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최근은 그렇지 않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화장실에 가면 그 우리가 말하는 히럭봉, 메스암페타민을 주입한 주사들이 널려 있다니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아주 옛날이죠, 그거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사실 경찰에서 이 정도 정보를 모르고 있겠느냐. 아하. 그러면 경찰과 어떤 유착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뭐 경찰 수사를 하고 있지만 네. 지금 그와 관련된 직원들 네. 또 VIP로 그 클럽을 드나들었던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네. 상당히 이게 신빙성이 많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신의 단계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경찰과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광역수사대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광역수사대도 경찰이잖아요.
경찰이 경찰 수사를 하면은 공정하게 물론 하겠죠. 어떻게? 아무래도 이제 광역수사대는 좀 특수한 그런 그래요? 수사대이기 때문에 네네. 나름대로 좀 기대를 하겠죠. 아, 그리고 그래요? 이제 문제는 또 검찰이 이제 수사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검찰로 넘어오면 네. 아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과 광역수사대 이 부분을 좀 할 텐데 물론 걱정거리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 오늘 저희가 8위로 꼽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